여러분, 지금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심지어 대기업도요,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해요. 더 큰 문제는요, 이 선박 운임까지 폭등을 해서 과연 수출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은 대기업이고 중견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겠습니까? 제발 해결해 주세요. 부산항 반입 제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오죽했으면 언제 올라왔나 하면 6월 24일 날 올라왔습니다. 6월 24일 날. 이것은요, 여러분, 수출 물류의 대란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도 못 믿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 이렇게 기업인들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수출 갖고 얼마나 자랑질을 합니까? 예, 마치 자기네들이 했는 것처럼 온갖 자랑질은 다 하면서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은 전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이율배반이죠. 이용해 먹을 거는 다 이용해 먹고, 예, 정작 힘든 일은 나 몰라라 한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형적인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민낯일 수도. 여러분, 지금 부산항이요, 부산신항 거의 다 들여찼습니다. 다. 컨테이너가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3개씩만 쌓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3개씩. 이게 5개 지금 보면은 심지어 많이 쌓여 있는 데는 6개까지 쌓여 있죠. 6개까지. 6개까지 쌓여 있으면요, 이게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작업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단 15m까지 쭉쭉 올라갈 정도로 야적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화 상태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어디에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야적장이 적은 게 아니에요. 부산 신항은 굉장히 크게 만든 신항이에요. 53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으로 따지면 70개 규모예요. 여기에 컨테이너가 빼곡하게 지금 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정부는 어디 있나? 한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크레인이 위에 노란 게 크레인입니다. 크레인. 크레인이 작업할 때 6단으로 쌓았을 때는요, 크레인과 컨테이너 사이의 높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십 센치에 불과합니다. 마치 말입니다. 한 개를 들어서 이동하다가 자칫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얼마 정도가 지금 난리가 났느냐. 이게 터미널 장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터미널 장치율.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인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4월 한때는요 94.5%까지 올라갔습니다. 94.5%. 94.5%면 운영 불가입니다. 운영 불가. 일반적으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인 비율이 60%가 넘어서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하기가. 그런데 94.5%까지 올라가면 일이 될까요? 수출하고 싶어도요, 여기에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뜻도. 그러니까 오죽 급한 사람들은요,
임시보관소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지금 컨테이너를 맡기는 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월에 94.5%가 지금은 조금 내려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엄청납니다. 81.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81.8%까지. 그러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배가 없어서 지금 수출을 포기할 지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 HMM이라고 해운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임시선박을 계속 투입을 해요. 그런데도 배가 부족해요. 왜? 왜 부족할까요, 여러분? 부족한 건 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화물값을 30% 웃돈을 주면서 미리 입도 선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들을 입도 선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해운사들이 30% 웃돈까지 준다고 하니까 중국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중국부터. 근데 중국에서 조금 배에 여유가 있으면 한국에 와서 더 싣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배에 여유가 없어. 그냥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동남아로.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패싱 당하는 거죠. 패싱. 저는 이럴 때 그 어떤 때보다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곳에 정책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곳에. 여러분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물류대나라이란 말로 안 나오죠. 일본은 뭐 수출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일본도 수출 국가인데. 그런데 왜 일본은 수출 국가인데 괜찮을까요? 바로 이 대형 해운회사들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이에요. 장기 계약을. 보통 1년을 장기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은 80% 수준, 대부분의 어떤 계약의 80% 수준의 장기 계약을,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 정부가 나서서 장기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업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장기 운송 계약을 늘려줘야지 이게 기업들의 어떤 물류 대란이 해소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2020년에 74% 벌써 60%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대비했으면 2018년부터 조금씩만 대비해 왔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물류 대란 이 정도까지는 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째 보면요. 도대체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국민한테 세금 뜯어서 기업한테 세금 뜯어서 그 돈 민심 매수하고 표값 매수하는데 돈 뿌리는 거. 그래서 권력을 다시 잡는 거. 여기에 관심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기자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이처럼 혈세를 표값으로 뿌리는 것은 처음 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뭐 선거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놓고 돈 주잖아요. 그냥 재난지원금 이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처음 봤다니까요. 아마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하겠죠. 제발 정책은요. 바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곳에 정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재창출하고 권력의 화신이 돼서 이리 때처럼 움직이지 마시고 전부 다 제발 국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이나 국가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권력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은요, 이 컨테이너 운임, 해운 운임 때문에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잖아요. 6월 18일 기준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고치입니다. 3748.36.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중소기업들은요, 수출해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박 운임도 엄청 비싼 데다가 원자재 값은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게 그만큼 많이 올라간 것 아니냐.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면요,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 되는데 가격을 더 올려받으려고 하니 중국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전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출하고도 이익을 못 내는 그런 불상사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수출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이 기업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많이 했다고 너무 자랑질하고 이용하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도와주면서 하면 밉기라도 덜 밉죠. 도와주지는 않고 계속 수출 갖고 자랑질을 하니 진짜 안타깝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정책이 없다. 저는 이게 수출 물류 대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